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영화, 재밌는 영화를 늘 한 발 빠르게 알려드리는 김육혜입니다. 올여름 총 8편의 호러 서스펜스 스릴러 영화들이 연이어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특징은 전부 속편이라는 거. 이번 시간에는 흥미롭기 짝이 없는 이 영화들을 쭉 훑어보면서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다지 무섭게 만들어진 영상은 아니고요. 혹시 혼자 계시다면 불을 끄고 저와 함께 스릴감 넘치는 세계로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You wanna play games, motherfucker? 첫 번째로 소개드릴 작품은 소우의 9번째 작품이자 스피노프인 스파이럴입니다. 이미 예전에 개봉했으니 짧게 짚고 넘어가자면 전설적인 활약 이후 은퇴한 강력반 마커스 반장의 아들이자 형사인 지크가 주인공으로, 지크는 어느 날 막 들어온 신참 파트너 윌리엄과 동료 경찰들이 처참하게 죽어나가는 살인사건에 투입됩니다. 이젠 세상에 없는 직소를 모방해 사람들로 하여금 죽고 사는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살인게임 트릭으로 희생자를 죽이고 그 신체 부위를 택배로 보내며 빨간 스파이럴을 벽에 그리는 킬러를 상대로 주인공 지크가 두뇌 게임을 벌이는 내용이었죠. 이미 리뷰를 올려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데이비 핀처의 세븐이나 안토누쿠아의 트레이닝 데이 등 설정을 빌려온 영화들의 잔상도 강한 편이었죠. 이런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뭐 한 번쯤은 볼만하다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영화는 올여름 호러로서는 가장 기대를 받고 있는 컨저링 유니버스의 최신작 컨저링 3 악마가 시켰다입니다. 이 영화 역시 관람 전에 예고편 분석과 이 영화가 다룬 실화를 디테일하게 알려드린 영상이 있었죠. 컨저링 유니버스의 주인공은 아시다시피 실존 인물 워렌 부부죠. 남편인 에드 워렌은 20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상 유일무이한 민간 엑소시스트로, 엑소시스트란 카톨릭의 사제이면서도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만 될 수가 있어서 민간 엑소시스트라는 건 아예 있을 수가 없는 존재인데요. 거기에 흔치 않은 영능력자인 아내 로레인 워렌까지 가세한 부부는 아미빌딩 사건, 엠필드 사건, 에나벨 사건, 페로닐가 사건 등 수많은 괴사건을 해결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번 컨저링 3편은 이런 워렌 부부를 가장 애먹였던 실화, 1981년 아르니 샤이앤 존슨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영화를 미리 본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엑소시즘 장면으로 시작되는 초반부의 흡인력이 상당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는 결말을 알고 보는 것과 같아서 영화와 다큐가 종이 한 장 차이로 갈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시도한 크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기발한 각색을 더해 빌드업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없었던 설정이나 사건이 더해지면서 부부가 단서를 찾아 나가는 파트가 추가됐고 제3의 적도 배치해서 반전과 복선을 주죠. 다만 결국 실화니까 각색으로 빠졌다가도 실화스러운 선형적인 플롯으로 수렴되면서 영화가 심플해지는 경향이 있었고요. 두 번째 특징은 예고편에서 중요한 장면 몇 가지가 영화 본편에서는 다르게 찍혀 있었습니다. 법정 장면은 최소한으로 나오고 교도소 옥상에 올라간 장면을 안 썼고 재단을 파괴하는 장면도 전혀 달랐다던가 아르니의 눈 색깔을 바꿨다던가 사소하지만 많은 차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당연히 바뀐 장면이 훨씬 좋았고 예고편을 보면서 했던 예측들을 영화가 벗어나가는 것도 재밌었네요. 결론적으로는 아주 잘 만들어진 영화였습니다. 제임스 완이 감독이 아닌 프로듀서로 빠지고 요로나의 저주를 연출했던 마이클 차베스 감독이 메가폰을 잡으면서 걱정하는 댓글들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점 역시 괜찮았습니다. 컨저링 유니버스 영화를 관통하는 워렌 부부의 테마는 서로의 사랑과 신뢰, 그리고 신앙심이죠. 그건 여전했고 촬영과 편집, 조명과 특수효과 등 모두 흠잡을 데 없었으나 특히 사운드 디자인이 압권이었는데요. 폴리 사운드라고 하죠. 시체가 뛰는 소리나 뭔가 만져지는 소리, 사물이 날아가고 부딪히고 깨지는 소리들이 정말 잘 디자인되어 있었습니다. 다이나믹 레인지가 상당해서요. 듣는 맛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맥스나 돌비 쪽 상영관을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에는 쿠키 영상도 있고요. 6월 3일 개봉이고 러닝타임은 112분입니다. 세 번째 작품은 콰이어트 플레이스 파트 2입니다. 2018년의 1편은 어떤 사건으로부터 89일째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시각기관이 없이 극도로 발달한 청각을 가진 괴생물체를 상대로 사투를 벌여나가는 일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조용한 장소라는 제목에 걸맞게 상당히 절제된 청각 묘사가 이 영화의 특징으로 소리를 매개로 인간을 도륙하는 외계에서 온 괴생물체를 피해 수화로 의사소통을 나누며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가족 구성원 딱 4명만 나오는 제작비와 마케팅비 다 합쳐서 1억 불 정도 되는 영화였는데요. 무려 5억 불을 넘게 땡겼던 크리처 호러물로서는 걸작입니다. 이 가족이 도대체 왜 이런 상황에 놓였는지 설명 없이 심지어 대사도 소리도 별로 없어서 관객 스스로 유추해나가는 특유의 맛이 있었던 영화로 호러 플러스 스릴러의 재난과 가족 영화 성향도 뒤섞인 게 특징입니다. 이번 2편에서는 소리를 쫓는 외계 생물체가 조용했던 마을 밀부르게 어떻게 왔는지 1편 이후 가족들의 행방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5월 28일에 현지에서 개봉한 뒤 평단과 관객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거의 호평 일색인데요. 또한 2편에서는 스케일도 커지고 새로운 인물도 추가가 됩니다. 특히 버려진 공장에 거주하는 다소 우울한 성격을 가진 킬리언 머피가 연기하는 에밋이 등장하면서 영화는 더욱 흥미로운 길을 탐색해 나가고 자이먼 훈스가 연기하는 수수께끼의 캐릭터는 영화를 미지의 영역으로 끌어간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코시국 때문에 연기가 된 영화 중에서도 가장 비운의 케이스였죠. 작년 봄에 개봉일을 잡고 시사회 마치고 리뷰까지 나온 상태에서 개봉 연기를 감행했거든요. 이걸 이제서야 극장에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본 관객들의 평에 따르면 소리를 기가 막히게 활용하고 반드시 큰 화면으로 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6월 16일 개봉 예정이고 저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이 영화의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4번째 작품은 더 포에버 퍼지가 되겠습니다. 이 영화는 1년에 한 번 12시간만 살인을 포함한 모든 범죄가 합법화된다는 퍼지법이 시행된 미국을 무대로 사륙과 생존이 치열하게 교차하는 호러 스릴러 영화인 퍼지 시리즈의 최신작인데요. 1편에선 에단 호크가 연기하는 제임스가 첨단 보안 장비들을 집에 설치하는데 퍼지 당일 밤에 집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광기에 휘말려버리는 내용이었고 2편 거리의 반란에서는 설정은 그대로 무대를 LA 도시 전체로 넓혀 퍼지 당일 밤에 사륙과 범죄가 시작되고 5명의 인물이 도시를 탈출하는 내용. 3편 일렉션 이어에서는 퍼지 찬성파인 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퍼지 반대파인 대선 후보이자 상원 의원인 찰리와 경호팀장 레오가 퍼지 당일 밤거리에 내던져지면서 생존을 건 12시간을 보내게 되는 내용. 4편 더 퍼스트 퍼지는 1편의 프리퀄로 21세기 미국이 붕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1년에 한 번만 모든 범죄를 합법화시키는 퍼지법을 시행하기 전 뉴욕의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퍼지법의 실험을 하기로 결정하고 생존자에게는 상금을 주기로 하는데 왜 퍼지법이 시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시리즈의 프롤로그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고썸블 5편은 3편 직후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퍼지법 반대파의 승리 이후 퍼지법의 무효화가 선언되고 그 퍼지법 무효를 따르지 않는 퍼지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주인공 일행을 공격해오고 주인공 일행은 멕시코 국경까지 도망치는 처절하고 익스트림한 생존극입니다. 퍼지가 영원하길 바라는 과격한 범죄 집단의 대사처럼 제목조차 노골적으로 포에버 퍼지가 되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좀비보다 사람이 훨씬 무섭다는 걸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현지 7월 2일 개봉 예정이고요. 한국 개봉은 미정입니다. 다음 영화는 이스케이프 룸 2편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입니다. 2019년에 개봉했던 1편은 방탈출 게임을 모티브로 한 스릴러로 각자 불의의 사고에서 살아남은 전력을 가진 인물들이 정체불명의 집단이 개발한 까딱하면 비명 행사하는 스케일감이 넘치는 초고난이도 방탈출 게임에 초대를 받으면서 온갖 고초를 겪는 내용이었죠. 정말이지 아는 배우 하나도 없이도 예상외로 즐겁게 봤던 작품이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건 어마어마한 방탈출 게임 수준이었습니다. 방에 가두는 트릭과 방을 탈출하는 기믹이 기발하기 짝이 없어서 보는 내내 쫄깃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전작에서 살아남은 두 사람이 방탈출 게임을 고안한 주최자를 찾아 빅엿을 먹이자고 의기투합하면서 후속편이 예고됐었는데요. 2편의 무대는 시카고에서 뉴욕 맨하탄으로 옮겨지고 게임 참가자들은 1편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방탈출 게임에 내던져집니다. 절단 레이저가 난무하는 거대한 홀, 허름한 부엌과 해변과 등대와 저택, 지하철 객차, 뉴욕 맨하탄의 밤거리까지도
전부 방탈출 게임입니다. 오락 영화로서는 정말 손색이 없고요. 전편도 안 보셨다면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의 국내 개봉일은 7월 14일입니다. 그 다음은 현존하는 미스터리 영화의 최고 권위자이자 본인이 연출했던 식스센스를 아직은 넘지 못한, 그러나 궁금해서라도 꼭 보게 되는 M.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최신작 미스터리 스릴러 올드입니다. 이 영화 역시 제가 예고편 분석과 원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바가 있었고요. 두 번째 예고편이 공개되면서 영화의 실체가 좀 더 명확해졌습니다. 30대의 젊은 부부와 3명의 자녀가 어떤 리조트에 바캉스를 오게 되는데, 팜플렛에는 No kids allowed on the beach? What?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 안내를 무시하고 가족은 짐을 메고 숲과 암벽 틈새를 지나 해변에 당도하는데, 모래사장 한켠에는 누군가의 분실물이 잔뜩 있었고 아들이 해수욕을 하던 도중 신원불명의 익사체까지 발견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시체를 보니 뼈만 남아 버리죠. 가족들을 포함한 해변에 있던 사람들은 일제히 혼란에 빠지는데요. 그 순간 나이를 훌쩍 먹어버린 아이들이 나타나고, 어른들은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등 급격한 노화가 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혼비백산한 일행은 탈출도 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급속 노화를 겪으며 뼈다귀만 남을 위기에 처하는데, 수수께끼의 메시지와 동굴에서도 뭔가를 발견하는 남매의 모습 등을 예고편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7월 23일 개봉이고요. 국내 개봉은 아직 미정입니다. 다음은 이 살벌한 영화의 속편 맨 인 더 다크 2 되겠습니다. 전편은 디트로이트에서 좀도둑질이나 하던 10대 3명이 캘리포니아로 뜨기 전 마지막 한탕을 하기 위해 돈 많은 맹인 노인의 집을 털러 갔으나, Who's there? Stay right there.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 노인은 그냥 맹인 노인이 아니었고 3명의 10대와 이 노인의 허름하고 평범한 집에서 벌어지는 사투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저예산 웰메이드 서바이벌 스릴러였죠. 전편 에필로그에서 노인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후속편을 암시한 거였는데요. 2편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줄거리입니다. 1편에서 살아남은 노인이 외딴 오두막에서 화재로 가족을 잃고 고아가 된 어린 소녀를 데려다 키우게 되는데, 어느 날 납치범들이 들이닥치면서 전편의 빌런이었던 노인이 소녀를 지키고 납치범을 작살내는 히어로가 되어야 하는, 뭔가 주객이 전도된 할아버지 인더하우스 테이큰쯤 되는 내용인데요. 미국 현지 8월 13일 개봉 예정이고 한국도 아마 여름은 넘기진 않을 거라 8월 하순에 개봉을 예상합니다. Candy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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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dyman.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작품은 캔디맨입니다. 1992년에 나왔던 컬트 호러 영화 캔디맨의 후속편으로 90년대에 나왔던 2, 3편과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아마 캔디맨은 모르셔도 영화 겟아웃은 아실 텐데요. 겟아웃을 연출한 조던 필 감독이 이 영화의 각본과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90년대 오리지널 버전에서는 미국 시카고에 실존하는 흑인 거주구 카브리니 그린을 무대로 거울 앞에서 그 이름을 5번만 외치면 출몰하는 손에 갈고리를 단 수수께끼의 살인마를 둘러싼 도시 전설을 주제로 다뤘었죠. 전작의 무대였던 주택단지 카브리니 그린이 폐허가 되고 10년 후 예술가인 주인공 앤소니와 그의 여자친구이자 아트 디렉터인 브리는 그 지역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면서 건설된 카브리니 럭셔리 로프트 콘도로 이사를 옵니다. 앤소니는 예술적 영감을 얻고자 과거의 카브리니를 배회하다가 우연히 한 남자와 마주치게 되면서 캔디맨의 실화를 듣게 되고, 시카고 현대 미술계에서 뜨기 위해 캔디맨의 실화를 탐구하기 시작하면서 무의식 중에 그 존재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90년대 오리지널 버전은 호러라는 틀 속에서 인종적인 문제와 편견, 과거 노예제도를 용인했던 미국의 역사가 그려졌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작품은 얼마 전까지 쟁점화된 BLM 등 작금의 풍조와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고편만 봐도 조던 필 특유의 팽팽한 맛이 느껴지는데요. 미국 개봉이 8월 27일이지만 국내 극장가가 올 여름 특히 8월 개봉작이 많아서요. 8월 안에 개봉이 가능할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9월 초로 넘어갈 확률도 있습니다. 올 여름은 아무래도 호러와 스릴러에 빠져 내내 극장에서 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소개된 영화들의 후속 정보들도 영상이나 커뮤니티 게시물로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요한 KG의
K셨습니다.